예를 들어 너네 확률이란 말을 너네가 언제 많이 들었냐면 그럴 때 많이 들었을 거야. 일기예보. 너네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뭐라 그러냐 그 기상캐스터. 그치 기상캐스터. 그 기상캐스터가 이제 뉴스에 나가지고 오늘은 강수 확률이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강수 확률이 40%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여기 운전하다 보면 아빠 차 가끔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여기는 사고 발생률이 뭐 30%더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확률은 퍼센테이지로 많이 얘기해. 일상생활에서의 확률은. 근데 여기서도 물론 40%로도 얘기할 때도 있긴 한데 보통 이 수학에서 말하는 여기 이 단원에서 말하는 확률은 분수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40%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40%라는 건 100분이니까 얘를 다시 100으로 나눠서 100분의 40이라서 비가 올 확률을 우리는 10분의 4인 5분의 2의 확률로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다. 그때 내가 너네한테 예를 들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건 이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건데 이 분수 형태에서 이 5가 뭐고 이 2가 뭐냐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 40%로 표현하는데 얘가 100분의 40인 거 알겠는데 이 약분했을 때 이 5대 2, 5분의 2, 이 5와 2의 뜻이 뭐냐 이거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5번 중에 2번은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이 5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의 경우 중에 이 2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주사위로 볼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가지야. 3 아니면 6이니까. 그치? 근데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는 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지. 그 6가지 중에 2가지의 확률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인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니네가 실제로 생각을 해봐. 주사위가 총 6면이 있는데 그 6면 중에 3의 배수가 2개 있다며. 6가지 경우 중에 2가지 경우만 내가 원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6가지 경우 중에 2가지라는 걸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솔직히 그냥 정의야. 그냥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걸 풀다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확률은 전체 사건 중에 특정 사건이라며. 그치? 그럼 전체 사건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생각을 해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 중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이랑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내가 특정한 사건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많을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더 많을까? 그치? 기본적으로는 전체 경우가 더 많겠지. 전체 중에 요만큼이 특정 사건일 거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를 분수로 표현하면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좀 표현되지 않겠냐? 그치? 당연히 전체 사건이 훨씬 많고 특정 사건이 좀 더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같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뭐야? 100%잖아. 그치? 100%. 100%를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면 이제 뭐야?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부터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야. 선생님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00%인데요? 그걸 1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얘 너무 반드시 일어나서 막 2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2는 말도 안 돼. 알겠지? 2라는 확률 없어. 최대 확률은 얼마야? 1인 거야. 그러니까 100%가 1인 거야.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얼마야? 0인 거겠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내가 확률을 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요거부터 요거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내가 어떤 사건의 이제 확률들을 막 구하다 보면 그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우리는 1이라고 할 거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0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그 확률은 항상 분수 형태로 표현될 건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분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건 확률. 그래서 확률을 보통 기호 P라고 많이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중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따지면 된다.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여태까지 니네가 구한 경우의 수를 그냥 2번만 구하라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궁금해?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확률은 딱히 뭐 설명할 건 없고요. 니네가 경우의 수만 잘 공부했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보면 여기 나와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그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은 분수 형태로 표현할 거다. 근데 선생님 그럼 확률은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되긴 돼.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다시 분수로 바꿔서 풀 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신경 써주면 된다. 그다음 확률의 기본 성질이 나와 있죠.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0이야. 맞지? 내일 해가 뜨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0인 거지. 내일 해가 뜰 확률은 1인 거지. 맞지? 내일 해 반드시 뜰 거 아니야. 안 뜨면 어떻게 우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그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 혹시 기억나나? 아까 문제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4문제 중에 한 문제 이상 맞힐 경우를 구해달래. 그럼 뭐 한 문제 맞힐 수도 있고 2문제 맞힐 수도 있고 3문제 맞힐 수도 있고 4문제 맞힐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하나도 못 맞힌 경우는 빼는 게 낫지. 그지? 그래서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라고 해봐. 그럼 내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니네 몇 %라고 할 거야? 60%잖아. 100%에서 40%를 뺀 거잖아. 마찬가지야. 내일 만약에 비가 내릴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느낌. 그지? 그래서 적어도일 때는 우리가 1이 전체 100%니까 1에서 그 사건의 경우가 아닐 걸 빼주면 반대되는 사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문제 몇 개 보고 갈게. 다음 보면. 자, 1, 2, 3, 4 아까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를 임의로 나열할 때 3이 적힌 카드를 가장 앞에 놓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냥 볼게요. 그럼 내가 이 4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야? 4, 3, 2, 1이니까 24가지. 그 중에 뭐? 3이 맨 앞에 적혀야 되는데 그럼 3을 맨 앞에 넣고 3개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3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얼마?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니네가 확률을 구했는데 만약에 답이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겨? 잘못 구한 겨. 말이 안 되는 겨. 확률이 1보다 클 수 있어? 없다고. 맞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겨. 계산 잘못한 겨. 다음. 자, 어떤 사건 A가 이걸 뭐 해보고 다음 보면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A, B가 이웃하지 않다라는 건 A, B 사이에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 최대.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에서 A, B가 이웃해 있는 확률을 빼버리자 이거야. 그치? 그럼 이웃하지 않은 확률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B가 이웃할 확률이 얼만데? A, B 묶어. 그 다음 나머지 배열할 수 있는 거 뭐야? 요 4개 배열할 수 있는 경우 4, 3, 2, 1 아니야? 그지? 요거 묶은 거 하나랑 사람 3개. 그지? 그 다음 뭐야? 끝났어? 뭐해? A, B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가지 곱해줘야지. 그지? 이게 A, B가 이웃해서 나열되는 경우. 근데 이거 분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5명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이거 120. 근데 여기서 약분하니까 이렇게 약분되네. 그래서 얼마야? 5분의 2네. 그래서 A, B가 이웃할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럼 A,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1-5분의 2니까 5분의 3이겠지. 이해가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3번, 4번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합법칙이랑 곱법칙이라는 게 있었지. 그 합법칙을 사용할 때는 뭐야? 뭔가 분류될 때라 그랬지? 뭐뭐거나 뭐뭐일 때는 둘이 더하는 거. 그치? 그 다음 곱법칙을 사용할 때는 언제였어?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거면 다 곱하라 그랬어. 마찬가지야. 확률도 우리가 뭐 해도 되냐면 따로따로 구해서 확률을 더하고 곱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는 5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맞지? 동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니까 총 몇 가지? 12가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사건이 이제 궁금해. 그럼 내가 주사위 던졌을 때 5의 배수가 나올 경우 몇 가지야? 1가지. 그 다음 앞면이 나올 경우 몇 가지야? 1가지니까 1 곱하기 1인 거지. 그래서 얼마야? 12분의 1 확률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각각 주사위 5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냐면 6분의 1 아니야? 동전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앞면 뒷면 중에 앞면 하나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 그것도 12분의 1 아니야? 어차피 곱해지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지. 더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합법칙과 곱법칙을 그냥 우리는 편하게 확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또 볼게. 자, 어느 마트의 경품 행사에 당첨 인원과 상품 오른쪽 같이 이렇게 돼 있대. 180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재훈이가 참여하여 1등 또는 2등에 당첨된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물어보자. 1등이 당첨된 확률은 얼마야? 180분의 1. 그다음 2등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이걸 그냥 더해서 생각해도 된다고. 확률을 구한 다음 더해도 된다고. 180분의 4잖아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얼마? 180분의 4. 약분해주고. 다음. 자, 볼게. 이거 아까 했으니까 이거 딴 거 할까? 자, 진서와 기중이가 어떤 문제에 맞힐 확률이 각각 이거래.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맞힐 확률. 적어도라고 나와 있네. 그럼 한 사람이 이걸 맞힌다는 건 뭐야? 진서만 맞춰도 되고 기중이만 맞춰도 되고 둘 다 맞춰도 되는 거잖아. 적어도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 전체에서 둘 다 못 맞힐 경우를 빼주는 게 낫겠지?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진서가 못 맞힐 확률 얼마야? 그 다음 기중이가 못 맞힐 확률 얼마야? 둘이 곱하는 거지. 얼마야? 4분의 1을 빼니까 얼마야? 그래서 이게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맞힐 확률인 거지. 이해가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뒤에 고난도도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 보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다음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힌 하나씩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음 공을 한 개 꺼낼 때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에 적힌 수의 약수가 될 확률? 그럼 일단 전체부터 해보자. 내가 1부터 7까지 7개의 공을 2개 꺼내는 거지 결과적으로. 첫 번째 공을 꺼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번째 공은? 근데 공을 다시 넣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 7가지. 얼마야? 전체 49가지.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공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첫 번째 공이 7이라고 해보자. 그럼 두 번째 공은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거지. 근데 7도 되나? 7도 자기 자신도 약수니까 7도 되네. 그럼 내가 첫 번째 공이 6이면 그지? 그 다음 첫 번째 공이 5면 그지? 첫 번째 공이 4면 첫 번째 공이 3이면 이거잖아. 이것도 된다. 왠지 잘 봐.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의 약수기만 하면 돼. 첫 번째 공의 약수가 두 번째 공이야가 아니라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한 공의 약수이면 된대. 지금 내 말 뜻을 이해해?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공의 약수가 두 번째 공이어야 돼가 아니라 두 개의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게 다른 한 공의 약수기만 하면 돼. 이것도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2면 1, 2도 되지만 뭐야? 6도 되고 4도 되는 거지. 1이면 1, 2, 3, 4, 5, 6, 7 다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 해주면 돼? 다 개수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여기다 7개 더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오케이? 다음 2번. 자, 어느 회사에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직원들을 여행 가기로 했는데 A 사원은 2박 3일 동안 B 사원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다. 두 사원이 모두 여행 가는 날을 임의로 정한다고 할 때 두 사원의 여행 날짜가 1일 이상 겹치게 될 확률. 그럼 볼게.
8월 1, 2, 3, 4, 5, 6, 7을 아니 너무 간격이 멀다. 1, 2, 3, 4, 5, 6, 7을 가겠지? 이렇게 요거 중에. 근데 첫 번째 A 사원은 며칠 간다고? 2박 3일 한 3칸 정도 이렇게 가는 거야. B 사원은 며칠 간다고? 3박 4일이니까 4칸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하루 이상 겹치게 돼야 되는데. 근데 하루 겹칠 수도 있고 이틀 겹칠 수도 있고 3일까지 겹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2박 3일이니까 최소. 그지?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단 뭐야? 전체에서 아예 안 겹치는 확률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아예 안 겹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한 가지 있네. 근데 이거밖에 없나? 반대로도 있겠지. 얘가 4일 가고 얘가 3일 가고. 그럼 몇 가지야? 2가지네. 근데 전체가 몇 가지인데? 주황색이 여행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지? 그 다음에 초록색이 여행 갈 수 있는 경우는 뒤에서부터 할게. 하나, 둘, 셋, 4가지. 총 20가지. 이해가나? 그래서 20분의 2니까 얼마? 10분의 1이 둘이 여행 가서 만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럼 하루라도 만나겠지. 이해가? 3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이 양끝에 서거나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 그럼 뭐 하면 돼? 여학생이 일단 양끝에 서게 될 확률부터 구해보자. 전체 일단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5, 4, 3, 2, 1 아니야? 1. 그 중에 뭐야? 여학생이 양끝에 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학생이 양끝에 세우는 경우 일단 몇 가지야? 여기에 여학생 한 명 중에 한 명 넣겠지. 여기는 자동차로 한 명 넣지. 그 다음 뭐 할 거야? 곱하기 2? 땡. 땡. 여학생 먼저 집어넣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남학생도 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뭐야? 2 곱하기 6. 그지? 요게 뭐야? 여학생이 양끝에 설 확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여학생이 이번에 이웃할 확률을 구해보자. 여학생이 이웃할 확률.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또? 그치? 그럼 여학생이 이번에 이웃해야 돼. 그럼 뭐 할 거야? 여학생 둘을 묶어. 그럼 남학생 몇 명? 3명 있으니까 총 몇 개를 나열해? 4개를 나열해.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아까도 했는데. 맨날 2분의 1이야 왜? 곱하기 2 왜?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묶어. 요거 약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계산은 안 할게. 다음 4번. 세개의 오지선다형 문제가 임의로 답을 적을 때, 문제의 임의로 답을 적을 때 2문제만 맞힐 확률. 그럼 오지선다형 문제의 정답은 각각 1개씩이다. 2문제만 맞춰야 돼. 3개 중에 2문제만 맞춰야 돼. 그럼 3개가 있다. 그럼 얘 맞추고 얘 맞추고 얘 안 맞출 수도 있겠네. 얘 맞추고 얘 안 맞추고 얘 맞출 수도 있겠네. 얘 안 맞추고 얘 맞추고 얘 맞출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첫 번째 문제를 맞힐 확률 얼마야? 오지선다형이래. 문제가 3개인 거지. 문제 번호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맞힐 확률도? 세 번째 문제 못 맞힐 확률은? 이거지. 얼마야? 근데 이것도 있잖아. 첫 번째 문제 맞추고 두 번째 문제를 못 맞출 수 있잖아. 근데 얘도 뭐겠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야? 요거지? 얘도 요거지? 그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걸 3번 더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이해 가시죠?